엇갈린 시선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률, 이제 백신 많이들 맞고 계시죠? 점차 증가하면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좀 말이 슬픕니다. 위드 코로나로 체제 전환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어요. 근데 찬반 논란이 좀 팽팽하거든요. 이제 의료진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내지는 이제 또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가면서 이제는 함께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먼저 위드 코로나 이 개념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중간에 개념 설명을 해주셨어요. 함께 가는 것, 공존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위드 코로나인데, 사실 2020년 후반기에 하반기에 이제 이 백신이 만들어졌다, 네. 이런 보도가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 전 세계인들이 이제 코로나19 됐다. 종식되겠다, 이제 됐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죠. 종식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 1년하고도 거의 7, 8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런데다가 지금 오늘 확진자만 하더라도 1,487명이에요. 이게 지금 55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와 공존해야 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사실 전체적인 확진자 수에 포커스를 맞춘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조금 낙관을 하다가 갑자기 늘어나면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치명률, 그러니까 사망자 수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위드 코로나의 포커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이게 희망적이지 않지만, 의료진들, 그러니까 의학계에서도 코로나19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는 사라질 거야, 이런 건 일종의 신념 또는 믿음, 희망 같은 것이지, 지금 의학계에서는 코로나19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이 살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대표적인 국가들이 이제 영국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실패했다,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7월 19일 봉쇄령이 해제되면서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요. 위드 코로나로 시작되고 나서부터. 네. 2만 명, 3만 명에 지금 사망자 수는 90명에서 많게는 2, 300명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백신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그때가 이제 1,000명대의 사망자 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었다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이 대두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문제인 건 사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죠. 알파, 감마, 델타. 다 나왔어요. 그렇죠. 모든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델타 바이러스 그렇죠. 변입니다. 인도발 변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수두만큼 전파력이 상당히 빠른 게 문제예요. 그리고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300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배출량이 훨씬 많다라는 건, 일단 증상 발현 초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하나같이 전파력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해요. 게다가 지금 델타 바이러스까지는 그래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문제인 건 델타 플러스 또 변이가 있죠. 그리고 이 람다 변이는 이제 페루발 변이에요. 네. 근데 이 페루발 변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백신 접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백신 접종 무력화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된 굉장히 강력한 변이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 람다 변이에 지금 확진된 사례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다행히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은 당연히 그렇죠.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 2회까지 마쳤으면, 사실 2회 맞힌 분들 SNS를 보면 백신 접종 마쳤다는 거 다 요즘에 해시태그 걸어서 사진도 다 찍어 놓잖아요. 그런데도 문제인 게, 2회까지 맞고 이 항체 형성이 되는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해도 이제 어쨌든 이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평론가님 진짜 이제 4단계 조치는 정말 거의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서 식사 한번 하려고 했더니 애기들 둘 데리고 있어도 가족관계 증명서 그렇죠. 당연히 보여줘야 네. 되더라고요. 저희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맞아요. 당연한 조치이지만 정말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건디는데 한계가 왔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위드 코로나 방역 전환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찬성 쪽 의견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의료계 찬성 쪽 의견, 의료계 반대쪽 의견 말씀을 드리면 찬성하는 입장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국민들 피로도만 지금 높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하고 또 6시 이후에는 2사람밖에 못 받고 물론 백신 인센티브 적용해서 6시 이후에 백신 맞은 사람들 2차까지 접종한 사람들은 더 모일 수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거리두기 4단계가 또 조정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젊은 층에서는 백신 부작용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아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작 젊은 층이 모이는 강남역 주변이나 홍대역에는 굉장히 상권이 거의 죽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거리두기로 인한 효과가 크다면 모르는데 효과는 적은데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드 코로나 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금 의료계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동량하고 지금 이동량 변화 그리고 이동량 변화와 확진수 증가 변화 추이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을 해서 이게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이동량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피로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와 무관하게 이동량의 변화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동량이 늘지 않아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서울대 의대 연구팀 보고거든요. 자료 보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연구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지금 지난주 한 주 정도 평균 확진자 수가 1,700명이 넘어요. 1,700명이 넘는데 1,700명에서 많게 나오면 2,000명이 넘잖아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지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델타 바이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수가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 비하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편에 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4단계가 실시되고 그리고 지방에도 지금 심각한 곳은 4단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없어진다면 방역 자체가 무너지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반면 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이 느린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에 굉장히 많이 앞장섰던 미국, 이스라엘, 또 영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백신 접종 열심히 우리 국민들 지금 참여를 하고는 있지만 더딘 편이고 젊은 층 참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저하고 있는 2030 세대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유일하게 지금 코로나19로부터 어떤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인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없다는 건 위드 코로나 아직까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편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 치료가 좀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결국 자가 치료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5.4%, 55%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조금 넘었으니까 아직까지 여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1,000명, 2,000명가량 네 자릿수로 그렇죠.
이게 금방 차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늘게 되면 당연히 병상 부족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확진자들 어떻게 케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케어하는 의료진들의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게 코로나19 의료진들 상당히 지금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들이 많아서 간호사분들은 지난해부터 퇴직서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증상이거나 이제 경증 환자일 경우에 굳이 생활치료센터로 이 격리를 하는 것보다는 자가치료를 하는 게 현명하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 의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인 건 사실 얼마 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러니까 자가치료 정도가 가능했을 것으로 처음엔 보여요.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으니까. 근데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던 50대 여성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군요.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에. 그런데 만약에 자가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의료진하고의 연계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느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치료 가능성 대두되는 건 설득력 이 있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데는 이 관련해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만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자가치료를 하더라도 나의 증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좀 수행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위드 코로나 굉장히 중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전문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잠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거든요. 참 전문가분들도 찬반 의견 팽배하다고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위드 코로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위드 코로나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기존에 있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쓰시는 분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네. 우선 위드 코로나 중에서도 중환자 관리만 집중하고 또 신규 확진자 통계를 쉽게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나 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피해가 너무 크고 효과도 없으니까 중단하고 자율에 맡기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중환자 숫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규 확진자에 비례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행 규모 통제, 확진자 통제가 필요하고 이런 신규 확진자 수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당분간 유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 관리만 집중하고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가 위중증이나 사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코로나19 감염증의 잠재적 위험성은 아직 충분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앓고 나서 장기적인 후유증, 피로감이라든지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하기 어렵다든지 우울하다. 그리고 지금 혈관에 문제가 생기셨던 분들이 나중에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더 높아질지 또 불임의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은 걸려도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모르고 있는 분들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 미접종하신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는 특히 이분들이 접종을 못 맞고 감염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마스크를 안 쓰시고 이래서 걸리시는 게 아니고 워낙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높고 또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런 감염 규모를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선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역을 완화한다라는 것은 논의는 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는 결국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계속 설립을 추진하고 담당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되는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 지어놓고 나중에 쓸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근본적인 시스템 준비, 개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환자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신규 확진자 수를 통제하는 것도 지금 현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의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수님께서 보시는 위드 코로나가 가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국민 백신 접종률이겠죠. 네. 최대한 70%를 잡아놓긴 했지만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이제 방역으로 완화할 때 주로 해외에서 나타난 것처럼 미접종자 중심의 감염 확산 그리고 이런 분들이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이 생기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시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의료 대응 체계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중등증이나 위중증 환자가 갑자기 폭증해서 병상이 부족해서 이렇게 진료를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겠고 또 간혹 예방 접종을 완료하셨는데도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시는 일부 고위험 분들, 네. 그러니까 장기 이식으로 면역 억제제를 치료받는 분이시라든가 면역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집단 생활하시는 고령층, 또 확진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이나 또 대응 요원들에 대해서 추가 접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대응 시스템은 이제 임시 대응 체계가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상시 대응 체계로 중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임시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는 줄이고 일부만 남겨둬서 나중에 확진되시는 분들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또 자택에서 격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그 지역사회에서 이웃 주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옆집에 확진자가 있다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뭐 윗집 아랫집 다 백신을 맞으셨으면 지역사회에서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지금 임시 선별 검사소 텐트형으로 임시 건물에서 진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까운 동네 뭐 의료기관이나 뭐 의원, 병의원이나 뭐 약국 이런 데서 쉽게 어디서든지 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지역사회에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감염병 전담병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설립을 이제 서두르고 또 이것을 이제 상시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이 설립이 되면 이렇게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각 권역별, 감염병을 통제한다든지 또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 생기는 어떤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중환자가 증가하는 일종의 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감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고라든지 화재, 뭐 지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갑자기 중환자가 많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많은 환자들을 빠른 시간 내에 진료할 수 있는 이러한 재난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것까지 확장해서 위드 코로나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런 재난의료에 대한 대비를 갖추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실시되려면 이제 백신 접종률 충분히 높아질 필요성 있어 보이고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충분히 또 확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적으로 이런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됐느냐, 이런 부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위드 코로나 지금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효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그 위드 코로나는 이제 어느덧 코로나19 종식이 좀 어렵겠다, 집단 면역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담겨 있는 의견들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통해서 추가 면역력을 획득할 수가 있고, 또 일부 미접종자 중에서는 이제 자연 면역을 획득하게 되면 결국 집단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매우 많이 이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드 코로나도 역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는 이제 종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인플루엔자처럼 또 수년 내에 이런 비슷한 감염병 사태가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리 대비하는 준비를 지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지금 아마도 코로나19 유행이 좀 조용해지면 또 다시 또 이런 대비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리거나 또 이런 추진이 다시 또 중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계속 미리 준비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글쎄요, 이제 올림픽 경기장을 지어놓고 나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의견이 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게 되면 다른 게 대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무엇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런 전담병원을 만들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통해서 주장하듯이 우리가 임시적으로 대응하고 나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준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전화 연결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중증 환자 관리뿐만 아니라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도 현재 백신 접종률 정도가 좀 낮은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지금 당장을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정치권에서 이 위드 코로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반응들 보이고 있나요, 평론가님? 일단 여권에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내년에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4단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갈 경우엔 이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감기처럼 생각하자, 그리고 연대하는, 그러니까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차별을 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제 감기 걸린 사람처럼 생각해서 서로 돕고 연대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변이 바이러스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까지 이 시스템이 유지되겠느냐, 이러면서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방역 지침을 완화하게 되면 국민 세금을 아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코로나19,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대선 주자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분위기를 띄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난 다음에 상황이 항상 악화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섣부르게 괜히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하게 돼서 만약에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에 당연히 비판 제기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6월 말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서둘렀던 이유가 7월달 되면 야외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대. 맞아요. 이것 그때 때문에 했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클릭해가지고 백신 접종 맞았던 젊은 층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마스크 착용 어디서나 지금도 의무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방역 정책을 전환하는 입장을 취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효과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일단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소상공인분들이 직격탄을 맞으셨잖아요. 소상공인분들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환영하는 입장이 보이고 계신 거죠? 일단 거리두기 4단계 시행했을 때 정부의 방침은 짧고 굵게 그렇죠. 였어요. 짧고 길게가 짧고 굵게도 아니죠. 굵고 길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굵고 길게 가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10시에서 9시로 바뀌었잖아요. 밤에 영업이. 그런데 이 1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거리가 8시 이후에는 굉장히 횡하고요. 제가 어제 어떤 공연을 보러 갈 일이 있었기 네. 때문에 8시 딱 5분에 식당에 들어갔거든요. 아무도 없고 손님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일요일인데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9시 이후, 그러니까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가 조정되면서 그 이전보다 수입이 반토막 났다라고 이 주인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위드 코로나가 자영업자들을 구해줄 수 있는 하나의 정책 수단, 방역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소상공인 협회에서도 상당히 반기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선진 국가에서는 이제 확진자가 늘어도 방역 수위를 늘리지 않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 상태잖아요. 앞서 영국 사례 말씀해 주셨고, 좀 각국의 대처법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그냥 무작정 열어놓은 거예요. 네. 이제 코로나 독감처럼 생각해야 돼. 독감 걸린다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일 안 하고 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일하고 쇼핑할 것도 하고 즐길 것도 즐겨. 이런 상황이 지금 영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이제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마스크 쓰지를 않아요. 거의가. 마스크가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 수준 정도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건강을 굉장히 책임지는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경제적인 것,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CNN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영국같이 그렇게 무작정 열어두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람다 변이다, 델타 플러스 변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또 이상하고 또 위험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위드 코로나 이 실험 상황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게 얼마 전 CNN의 보도였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규제와 함께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관리대로 하지만 처벌이 엄격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법적 처벌이 굉장히 센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이 10명 중에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 1차 백신만 맞은 사람도 10명 중에 8명. 네. 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었는데도 이렇게 방역 지침,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완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전히 마스크 착용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처벌도 엄격해서 이런 처벌이 있었어요. 최근 호텔에서 자가격리 어기고 30분 동안 수다를 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한테 3주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군요. 30분 수다 떨고 징역형 3주 징역형이 또 내려졌고요. 그리고 방역지침 어기고 20분 동안 30분 외출한 20대 청년한테 130만 원 벌금이 내려졌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4단계 아니야? 우리나라 그렇죠.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전통적으로 공권력이 워낙 강해요, 싱가포르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강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데, 5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그리고 500명까지 한해서 종교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들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백신 맞은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에 비교할 바도 아니지만 굉장히 강력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실험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을 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만약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친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